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도 5도가량 낮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 5도가량이나 낮은 6, 7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보다 떨어진 기온에 더 춥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산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포항과 경주 5mm 내외고요. 울진과 영덕은 비나 눈으로 내리겠고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가 되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떨어진 낮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내륙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상북도가 AI 청정지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산란계 산업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며 AI 발생을 끝까지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장성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살처분된 가금류만도 3천만 마리, 닭고기 값이 오르고 계란 파동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야생조류 사체에서만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뿐 경북은 아직 청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식품부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한 데다 예방적 도태 등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큰곤이 폐사체가 발견되자마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이런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지역을 방문해 경북에서 마지막까지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전국의 계란 생산량이 급감한 반면 경상북도의 계란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소 18%에서 25%로 오히려 늘어 계란 수급 불균형 해소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금류도 감염이 되지 않고 또 계란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경계를 늦추지 말자, 또 각오를 다지자는 측면으로 오늘 이렇게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AI 피해농가 지원책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40여일간의 입식 제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를 드렸는데 장관님께서 제도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의심 사례 신고가 거의 없어 AI 확산은 차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된 철새가 아직 이동 중인데다 겨울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AI 여파로 달걀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육개 가격도 오는 3월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육개 산지 평균 가격은 1kg당 평균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0원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AI 매물 처분의 영향으로 도개 마리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육개값 오름세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연구원 측은 전망했습니다. 새해부터는 해수욕장 내 금연이 확대되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도 늘어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 제도를 보면 그동안 개장 시간 동안에만 금지했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가 여름철 내내 금지되고 스킨스쿠버 등 수중 레저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12종으로 늘어나고
연안 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넣고 인형을 꺼내는 이른바 인형 뽑기 방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적은 돈으로 큰 기쁨을 누린다면 좋지만 자칫 중독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 사행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포 안이 인형 뽑기 기계로 가득 찼고 기계 안에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집게가 좌우로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가고 버튼을 누르면 잡아 올린 뒤 배출구로 인형을 빼내는 게임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쓸 거야. 날 말리지 마. 이제 망했어. 게임 한 번에 500원, 몇 배 비싼 인형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게임기 앞으로 몰리는 겁니다. 뽑을 것 같으면서 안 뽑히는 게 자꾸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좀 재밌어. 놀러 올 때마다 받는 돈 조금씩 써갖고 뽑아요. 인형 뽑기 방은 포항 중심 상가에만 10곳이 넘는 등 지역마다 우후죽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전국에 140여 곳이던 뽑기 방은 최근 3개월 사이 500여 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2, 3만 원을 날리기도 할 만큼 사행성이 우려돼 청소년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천원짜리인데도 진짜 뭐 몇 배 날려가지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래요. 뽑기방 업종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분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형 뽑기방은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밤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단체와 함께 심야 시간 청소년의 뽑기방 출입과 도로에 뽑기 기계를 설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앞으로 전문 영양사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한동대와 포항대학교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급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포항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490곳 전부가 급식 지원 센터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급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포항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올해 생활스포츠 시설 확충과 보수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습니다. 우선 214억 원을 투입해 수영장과 체육관 시설을 갖춘 장량 국민체육센터를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97억 원을 투입해 포항 실내체육관을 전면 리모델링합니다. 또 5억 5천만 원을 들여 포항 실내 사격장에 전자표적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격장 시설을 보완하고 집안 치마로 사용이 제한됐던 만인당 체육관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살려보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취업 대신에 포항 육거리에 벤처기업을 차리고 원도심에 젊은 감각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한 당당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포항 중앙상가 칠계천 거리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춘 육감을 깨우다. 축제 제목부터 도발적이고 내용은 더 기발합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보물찾기, 비어있는 점포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젊은 기획은 중앙상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존의 소비 공간으로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육거리에 이제 최신 기술인 AR과 미디어 파사드 등의 컨텐츠를 도입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육거리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축제를 넘어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 육거리, 이른바 아웃도어 거리에 창업 공간을 만들고 취업 대신에 대학생 벤처 기업을 차린 겁니다.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3곳인데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통합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 영상과 시제품 제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서 이 도심이 살아나고 다시 도시의 활력을 불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포항의 원도심은 경기 침체와 도심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고도 없는 젊은 대학생들이 침체된 원도심을 되살려 보겠다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포항이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3일부터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모두 1,000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1단계로 300억 원을 발행해 시중 금융권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상품권 사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오는 6일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용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지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여성 장애인 기업 등 경상북도 지정 우대업체는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상북도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기업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경북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대가로 금품 수수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로비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 요양시설 대표들은 도의회를 찾아 항의했고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 노인요양시설 쪽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단 1명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했고 해당 도의원은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돈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봉투를 받다. 단호하게 우리 A원이 그것을 거부했답니다. 돈을 건넨 사람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법인 요양시설 관계자라는 것은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원들에게도 돈 로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뒤집고 법인 시설의 요구대로 개인시설 요양보호사 수당을 전액 삭감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 조사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하게 좀 밝혀줬으면 합니다. 이보다 앞서 경북 개인요양기관협회 소속 시설장 100여 명은 도의회를 찾아 예결위가 비밀 투표까지 하며 개인시설 요양보호사 수당만 삭감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돈이 5천만 원 얘기가 갖고 누군가를 만났다고 어찌 됐든 간에 수수 의뢰를 해달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법인 시설에만 줘야 된다. 개인 시설은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부당한 로비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북도의회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않고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편성한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예산은 상임위인 행복위는 모두 통과시켰지만 예결위는 법인시설 수당 14억 원만 통과시키고 개인시설 수당 2억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KSR 인증원으로부터 재난관리 국제표준인 ISO 22301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SO 22301은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 경영 시스템의 국제표준입니다. 이번 인증은 원자력 발전과 양수 발전 분야에서 한수원이 세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과학중점학교 100곳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포항고와 포항이동고, 계림고 등 경북적 4개 고교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천고와 대영고, 문경여고는 2등급을 받아 경북적 과학중점고교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고 융합 마인드를 갖춘 과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수학과 과학교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새로운 특산품인 신라봉이 이달부터 본격 출하됩니다. 신라봉은 제주도의 한라봉을 경주로 이식한 품종으로 수막 재배를 통해 높은 당도를 유지해 킬로그램당 8,000원 선에 판매되면서 경주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신라봉 재배농가는 18농가로 6헥타르의 면적에서 재배 중이며 경주시는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재배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가담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대 청소년들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밤 10시쯤 대구의 한 카페 앞에서 20대 여성이 한 남성을 만납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행동책 19살 고모 씨. 고 씨는 여성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을 받아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유혹하면 고 씨가 나가 돈을 받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 씨는 이들을 상대로 최근 2달 동안 26차례에 걸쳐 10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로 납치 사건이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여물다. 그러니까 그 접근하기 쉽고 유인하기가 꼬시기가 쉽다.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최근 열흘 동안 대구에서만 6건, 금액으론 2억 원의 대면형 보이스피싱이 범행 직전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신용 얘기를 하고 벌금 얘기도 하고 내가 모은 돈도 막 1억 원씩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니까 그냥 좀 당황했어요 너무. 경찰은 검찰이나 금감원 등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며 대면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인 아귀와 굴을 1월의 수산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아귀는 수분이 많고 지질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타민 A와 E가 풍부해 노화 방지와 시력 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귀와 굴은 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 수산시장에서 시중 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일본 제1리그 나가사키의 수비수 조민우와 K리그 인천의 수비수 권한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185cm, 75kg의 신체 조건을 갖춘 조민우는 17세 이하 대표팀 출신으로 지난 3년간 나가사키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으며 권한규는 오른쪽과 중앙 수비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한편 포항 수비수 신광훈은 FC 서울로 이적했으며 포항의 수문장 신화용은 아직까지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산물 수출 5억 불을 목표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합니다. 우선 아시아 최대 소비 시즌인 중국 춘절과 연계해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1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11일부터 23일까지는 대만에서 경북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갖습니다. 20억 인구가 밀집된 중국 동남아 시장은 경북 농식품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으로 경상북도는 현재 중국 상해에 이어 베트남에도 상설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일부 실 구기 회계 및 업무 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구미의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시관의 냉난방기를 과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2,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과다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 이후에 시행 계획을 수립 고시해 하천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토지 수용 재결 신청에 어려움이 우려됐고 보조금과 행사 임차료, 업무 추진비 집행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온정면 배감 온천관광협회 50만 원, 주식회사 태백건설 황충식 씨 30만 원, 온정 1, 2 주민일동, 주식회사 신도산업 도태용 씨 각 20만 원, 광품 1위 주민일동 20만 원, 생활개선회 10만 원, 대한적십자 울진배감봉사회 10만 원, 다르게 살기 협의회 10만 원, 이장협의회, 덕산 3리 주민일동 각 10만 원, 온정 1위 노인회, 온정 치안 최재혁 센터장님 각 10만 원,
금천 1, 2 노인회, 금천 3리 전용환 이장 각 10만 원, 온정 1위 주민일동, 발전협의회 각 10만 원, 선구 1, 2 노인회, 금천 1, 2 노인회 각 10만 원, 박성률 씨, 최대혁 씨 각 5만 원, 선구 1, 2 이장 손승준 씨, 선구 1, 2 김세동 씨 5만 원, 대감 농기구사 황수철 씨, 외선미 1, 2 박병용 씨 각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 5도가량이나 낮은 6, 7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보다 떨어진 기온에 더 춥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산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포항과 경주 5mm 내외고요. 울진과 영덕은 비나 눈으로 내리겠고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4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나 눈이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가 되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떨어진 낮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